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면 그게 제 기쁨이죠. 그래서 보는데 이제 제발 옆에 뭔가를 붙여놓고 좀 인사 담당의 면접관이 얘기하는 게 일은 좀 못해도 돼. 오히려 소통 협업자라는 지금 보고 싶.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뭐 연구개발은 석사, 박사가 있어야 돼. 작년, 재작년까지는 소통 협업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소서나 면접에 다 소통 협업 준비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인사팀에서 보는 게 아니고 현업사업부, 생산본부, R&D 센터면 R&D 센터에서 자소서를 보고 면접.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반기 공채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려고 하죠. 9월이 돼야지만 시작이 되겠지만, 그래서 하반기 채용 트렌드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양한 포인트가 있겠지만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항상 정리하는 거 좋아하죠. 5가지 정도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취업 시장의 트렌드, 채용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건 알고 있죠.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뭐랄까 크게 바뀐 게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계속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채용 트렌드가 나타났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과연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켰냐 이 부분은 조금은 뭐랄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씩은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5가지 정도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항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공채의 종말. 이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인데 공채의 종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수시 상시 채용 형태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차는 뭐 현대차 할 때 상시 채용을 바뀔 때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 물론 한 20군데 30군데 연락 오셔가지고 제가 도망다니다가 뭐 전화 인터뷰를 해줬는데 이제 뭐 일부 그룹사, 일부 기업들이 수시 상시 채용을 공채를 대신에 수시 상시 채용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이 형태는 이제 크게 이제 2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공채를 대신하는 상시 수시 채용. 그래서 이거는 현대차가 이제 4년 전에 일단 현대 모비스에서 했었습니다. 모비스 인사팀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모비스 생산본부면 생산본부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자소서를 평가하고 면접을 진행하는 형태. 이게 이제 전체적인 현대자동차 에 전체적으로 확대됐죠. 물론 SK가 따라간다는데 아직 안 따라가고 있고 LG는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공채를 대변하는 상시 수시 채용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숨겨진 거는 이제 채용 인원이 좀 예전보다 좀 줄기 때문에 이런 거였어. 물론 기업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랄까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 때문에 수시 상시 채용으로 바꿨습니다라고. 왜냐하면 필요한 시기에 즉시 뽑아서 쓴다.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인원이 좀 줄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용 인원이. 왜? 기업은 항상 몇 명을 뽑았다고만 얘기하지 몇 명을 뽑겠다고만 얘기하지 몇 명 뽑았다고는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인사팀에서 보는 게 아니고 현업사업부, 생산본부, R&D 센터면 R&D 센터에서 자소서를 보고 면접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무 관련 검증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거. 그렇다고 꼭 인턴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인턴이 아니더라도 스터디라든지 관련 아르바이트라든지 관련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도 의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은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공채가 아니고 상시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공채에는 한 번밖에 못 내지만 오히려 여러 번 계속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현대차라든지 상시 채용하는 회사는 채용 홈페이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쪽은 IT 쪽은 상시 채용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시 수시 채용에 공채를 대변한 상시 수시 채용이 있고 두 번째 컨셉이 있습니다. 컨셉? 2번째 방식.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했던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시 수시 채용은 이제 채용 인원이 많지 않거나 공채를 진행하기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에서도 많은 게 현업 부서 팀장이 먼저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뽑아주세요 인사팀에 올리는 전형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많고요. 그 다음에 중견 중소도 공채를 못 진행하는 경우는 이런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채용 방식은 해당 팀장이 잡코리아나 사람이 있는 데다가 올리지 못하거든요. 회사 이름으로.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 다니는 사람한테 괜찮은 후배 없어? 괜찮은 친구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 괜찮습니다. 왜? 이 추천하는 친구가 아무나 추천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서류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사팀에서는 이제 이 사람 뽑아주세요 하는데 큰 결격 사유 없으면 뽑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당 팀장이랑 인사팀 직원들의 관계도 있거든요. 안 뽑아줬다가 괜히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의 취업한 선배, 동기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소개해 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인간관계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업한 선배들한테 술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채용까지 얻어먹는 케이스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은 그래서 인간관계적인 그래서 이는 상시 채용, 수시 채용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시, 수시 채용에 대비해서 우리가 엄밀해서 직무에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관련 활동도 많이 하고 공부보다는 활동이 낫겠죠. 자격증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취업한 선배들이나 이런 동기들을 잘 챙기는 것도 정식 루트입니다. 그게 비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하반기 채용에서는 수시, 상시 채용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목하는 게 오히려 이제 코로나 환경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공채를 못하면 상시, 수시 채용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예전부터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던 직무 중심의 채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직무에 대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직무, 실제 보면 이제 IT 분야는 이제 오히려 인적성이나 이런 걸 안 보고 코딩 테스트를 하죠. 조폐공사도 실제 보면 IT 직렬은 코딩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에 관련된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들은 굉장히 반복되어 있고 그게 자소서 질문이라든지 면접에서도 많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뭐 연구개발은 석사, 박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오해, 그것도 잘못된 방식이고요. 이 전문성이란 것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 인정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다양한 회사에서 전문성을 제고한 삼성의 4번 항목이 특히 물론 이제 4번 항목은 직무라든지 회사 따라 다릅니다.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했던 활동들을 해라.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전문성을 높이는 활동이나 경험, 준비들이 다른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뭐 전국대회에서 1등 했다. 뭐 이런 것들이랑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그걸로 쓰는 게 맞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게 없으면 난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전문성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공부했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공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세부 과목들을 언급하면서 아니 학점도 그러면 몇 과목, 학점 이렇게 언급해도 되겠죠. 그래서 공부했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단순한 이론적인 공부라든지 물론 그 자격증도 살짝은 물론 실기가 있기 때문에 이론을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실제 보면 적용해보고 실제 했다는 걸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공부했다가 있고 자격증도 같이 있으면 자격증을 언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프로젝트, 그 다음에 현장 실습, 인턴 이런 걸 통해서 실제 내가 적용해봤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전문성을 검증할 때는 여러 가지를 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부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도 있고 경험도 해봤고 인터넷에서 찾아봤고 추가적으로 학원 가서 이런 들어봤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개를 어필하는 것이 오히려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공부했거나 자격증 쪽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는 건 좀 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개 경험, 물론 아까 했듯이 다른 경쟁자는 모두 이길 수 있는 경험이라면 한두 개의 경험으로 중심으로 써도 되겠지만 그게 약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했습니다. 이런 장점, 이런 거 있습니다. 특히 A 경우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적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좋아요. 두 번째는 직무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활동이나 경험들을 많이 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조금은 다양하게 제시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통, 협업, 얘기했잖아요. 협력.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직무 중심의 채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성이 나면서 소통이나 협업을 잘하는 친구를 뽑고 싶다. 왜? 뽑아놓으니까 1년 만에 다 그만두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협업이 오히려 더 중요한 키워드로 바뀌었다. 직무 중심의 채용. 그래서 직무 중심의 채용이 직무 역량, 직무 적합성을 보는 거라면 이 소통협업이라든지 이런 의사소통 이쪽은 공통 역량, 조직 적합성을 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나 지금까지 계속 반복인 게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일은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 잘해서 들어와서 적응이 안 되고 금방 그만두는 행위가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하기 위해서 아예 인사 담당의 면접관이 얘기하는 게 일은 좀 못해도 돼. 오히려 소통협업자라는 친구 보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일은 가르치면 된다. 이런 논리로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소통협업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소서나 면접에 다 소통협업 잘한다고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업이 한 단계를 더 들어갑니다. 한전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 차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소통이 아니고 설득했던 경험이 있느냐. 이 설득의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소통협업보다는 설득은 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소통협업은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걸 뭐 가운데로 중재했거나 뭐 절충했거나 이것도 소통협업이죠. 근데 설득이랑 논리는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른데 거기에 내 의견 쪽으로 끌고 왔다가 설득입니다. 그래서 이 설득의 키워드가 소통의 협업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서는 이번에는 소통 협업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의견 차이를 내 쪽으로 끌고 간 설득의 경험을 찾아가지고 어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의 지원자다. 그리고 일도 굉장히 잘할 거다.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소통 협업을 벗어나서 더 뛰어넘는 설득의 경험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험을 찾아서 자소서나 면접에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외에도 예전부터 지금 기업이 이제 예전에는 1등, 2등 아주 특별한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이런 스펙 좋은 친구 형태로 뽑았는데 이제는 그게 일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성공한 친구보다는 뭔가에 힘들었던 위기라든지 실패를 극복했던 친구들을 요즘 더 좋아합니다. 왜? 기업 환경이 그렇습니다. 기업 환경 자체가 정상적으로 갔다가 갑자기 실패했다가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고 이 실패 경험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영화나 드라마가 다 그 스토리죠. 그 다음에 실제 보면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고 그런 것들 위인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이 실패 경험이 중요하다. 왜? 계속 성공한 친구보다는 실패를 극복한 친구가 오히려 더 일을 잘하고 조직도 잘하고 이런 것들 여러 불가능한 힘든 과제라든지 업무도 풀 수 있다. 이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실패 경험, 위기 극복 경험을 자소서나 면접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실패 도정 위기 극복을 직접적으로 LG라든지 이런 데는 직접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묻고 면접에서 요즘 많이 묻습니다. 예전에는 성공했던 경험을 많이 묻는데 요즘은 실패 경험을 묻습니다. 근데 구조는 심플합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그 실패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 단점이나 이런 거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형태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 구조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실패의 원인은 이제 다른 사람이나 외부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실패를 극복한 스토리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단 세 가지 스토리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아팠거나 교통사고 났지만 지금은 마라톤 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안 적는 겁니다. 왜?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대학교 들어오면서 여러 활동하면서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대학생의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소서에서 성격을 장단점을 낼 때 단점을 먼저 적고 난 다음에 그게 이런 노력에서 장점이 됐습니다. 이러면 인사 담당의 면접관한테는 단점만 기억납니다. 그래서 장점을 먼저 적고 단점을 따로 적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위기 극복이라든지 실패 경험을 어필해가지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은 반드시 자소서나 면접에서 찾아보자. 다섯 번째는
저는 반대지만 뭐 AI 면접, AI 역량평가, AI 역량 검사, 마이다스 IT에서 하는 이제 AI 면접에서 AI 부분이나 AI 부분이 아니더라도 언택트 면접, 비대면 면접 형태가 요즘에 조금은 유행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기 때문에 하반기는 AI 면접 이전에 언택트 면접, 비대면 면접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물론 환경적인 거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는 다른 클립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택트 면접은. 그래서 보는데 이제 제발 옆에 뭔가를 붙여놓고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이제 어차피 안 보이니까 모니터 옆에 포스트잇을 붙여놓는다는데 여러분이 살짝 보는데도 면접관 눈에는 뭔가를 본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를 좋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고 화면을 보는 게 좋고, 그리고 너무 화면을 보면 시선 처리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캠 위에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거, 얼굴이라든지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고 거기를 보는 연습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택트나 이런 부분이 있고 비대면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AI 면접이라든지 AI 역량 검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회사별로 회사나 기관별로 다 보는 건 아닙니다. AI가 이제 전체적인 대세라고 한다고 하지만 AI가 전체적인 대세는 좀 아닙니다. 뭐 일부만 본 건 있는데, AI 면접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AI 면접의 대부분이 개발 회사에서도 이거는 특별하게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AI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준비 시간을 주고 여러분이 답변을 해야 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AI 면접을 보는 회사에 있다면 이제 각종 그 개발 회사들의 홈페이지라든지 어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미리. 왜? 생소한 걸 해버리면 어버버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AI 면접, 비대면 면접은 아까 얘기했던 언택트 면접은 그렇게 있고, AI 면접은 이제 여러 유형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근데 AI 면접은 결국은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좀 힘든 답변의 내용보다는 이제 표정을 평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생소한 거기 때문에 개발업체, 개발회사에서는 준비를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미리 유형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 채용 트렌드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 상시 채용이기 때문에 그 수시로 정보를 계속 찾는 것뿐만 아니고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들이라든지 준비들을 어필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맥 관리도 조금 해놓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전문성에 대한 전문급이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보다는 공부뿐만 아니고 경험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는 게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IT 이런 경우는 코딩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별도로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소통이나 협업을 넘어서서 이제는 설득을 했던 경험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했던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가 있는데 내적으로 끌고 온 설득의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준비해서 자소서에 포함시키자. 네 번째는 위기라든지 실패의 경험, 계속 1등, 2등 공부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 뭐 스펙 좋은 친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위기를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한 친구들을 오히려 기업이 더 강한 핵심 인재로 느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으면 이 경험들을 조금 활용하자. 마지막은 비대면이나 AI 면접은 생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생각해 보시고, AI 면접은 이제 유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발 좀 그 각각의 유형들을 한번 미리 경험해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은 하반기 채용 트렌드, 공채 트렌드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 5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구독,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한테 도움 된다면 그게 저한테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